자, 31에 이론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하면 생각나야 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기억이 나셔야 되네요. 재무상태표 하면 생각나야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 기간 동안이란 말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성과네요. 일정 기간 플러스 경영 성과니까 1번은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말입니까? 돈익 계산서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예, 2번 맞는 말이죠. 일정 시점이 맞고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이 자산, 부채, 자본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다음 또 하나 더 있네요. 어떤 게 우리 재무제표 기억나시나요? 재무제표 5가지가 있죠. 일단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돈익계산서, 그리고 주석, 그리고 주변,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뭐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이 확실하게 맞으며 중요한 말입니다. 예, 아무튼 2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틀렸겠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이런 게 있죠. 요놈이 바로 뭐? 자본 변동표가 되겠네요. 변동표가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요놈이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됩니다. 현금 흐름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날짜로는 며칠? 90일 이내인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얘기해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여기 있죠. 건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인 자산.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혹시 놓치셨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글자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었죠?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좀 알아주시고. 해당하지 않는 것.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뭐로 되나요? 요놈이 정확하게 현금 되겠죠? 현금입니다. 현금. 다음 당좌이금. 당좌자산이죠. 예, 맞습니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리고 답은 몇 번? 3번. 왜? 1년 만기잖아요. 3개월 이내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답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관리구자 CM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출제자가 수험생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항공상사의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 3개는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인데 1개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해당되나요? 계정 과목 4개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영업 외 손익은 몇백 번대를 말하더라? 900번대를 말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900번대인데 1개는 900번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건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실무 문제 푸실 때는 꼭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 틀어놓고 하면 돼요. 먼저 이자 비용 컨트롤 F 이자 비용 900번대 맞죠? 맞아요. 두 번째 또 나와 있는 게 기부금 한번 봐요. 기부금 900번대 맞죠? 됐고 다음 세 번째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 한번 적어볼게요.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 처분이익 단기 매매 정권 한번 해볼까요? 정권 찾기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 있죠? 처분 손실 있죠? 여기에 해당되네요. 900번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3번입니다. 3번 한번 대손충당금 환입을 한번 찾아볼게요.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자 대손충당금 환입이 나왔네요. 이거 900번대죠. 있어요. 900번대인데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손입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차감하는 항목이 대손충당금 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 공부했잖아요. 언제? 자 대손충당금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는 것을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고 그리고 떼일 대비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대손충당금이라 했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보충법을 주로 쓰죠. 그러니까 자 떼일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적립하는데 모자란 만큼 충당해서 넣는다고 보충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떼일 돈을 예상해 봤더니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은 300만원 이렇게 200만원 넘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꺼내 쓰는 거 그게 바로 대손충당금 환입이 됩니다. 요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항공상사는 도매업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즉 남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 장부 금액 얼마? 25만원 25만원 주고 샀는가 봐요. 2월 15일에 장부 금액으로 처분하였고 대금은 2월 18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2월 며칠자 회계 처리를 물어보나요? 2월 15일자 2월 15일은 돈 받았나요? 돈 안 받았나요? 돈 안 받았죠? 따라서 단기 매매 정권 팔았으니까 나갔죠. 대변이 뭐? 단기 매매 정권 얼마짜리 팔았나요? 250불 팔았습니다. 자 이거 돈 25만원 받아야 되죠. 근데 못 받았잖아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2가지가 있죠. 뭐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되는데 재고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된다? 미수금 얼마? 250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4번을 선택해서 틀립니다.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거 2월 18일 아싸 보통예금 받았네. 아싸 답은 4번이네. 아싸 틀렸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직종 자체가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빠르기보다는 정확성을 요구하고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 틀립니다. 다음 5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비품 처분에 관한 자료다. 비품의 처분 금액은 얼마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기초감가상각 누계 5만원. 단기감가상각비는 얼마? 30만원. 그럼 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총 얼마입니까? 35만원. 맞나요? 그리고 내가 살 때 처분 취득원가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57만원. 그러면 이 세 개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 세 개에 의해서 단기감가상각비하고 취득원가를 해서 자, 나는 이거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57만원 주고 샀는데 가치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35만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57만원에서 32만원 빼니까 22만원짜리로 생각하네요. 맞습니까? 22만원짜리로 생각하는데 손해봤나요? 얼마 손해봤어요? 5만원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받았단 말입니까? 22만원 받았으면 번전인데 5만원 손해봤잖아요. 17만원 받았으니까 5만원 손해본 거 맞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요거는 공식에 대입해서 푸시기보담도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내가 57만원 주고 샀는데 가치가 5만원, 30만원, 총 35만원 떨어졌더니 나는 얼마짜리를 생각한다? 57만원에서 35만원 빼니까 22만원으로 생각하는데 5만원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22만원 받았더라면 번전이었어요. 그런데 5만원 손해봤으니까 얼마 받았단 말입니까? 17만원 받으니까 5만원 손해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5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6번. 다음은 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맞죠? 나와 있는 거 기초자산 단기 매입 환출 애누리 기말. 자,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우리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1로 구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돈을 적으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공식 모르시면 이 문제는 포기죠. 넘겨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공식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러면 18병이었죠. 18병.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공식 18병에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거 어떠한 한 개라도 모르시면 계산하는 문제는 놓치는 게 2개 이상은 있습니다. 출발. 안다는 가정하에 자, 기초 재고자산이 있네요. 여기 얼마입니까? 1뿔뿔. 되셨나요? 자, 기말 재고자산 있죠? 있나요? 자, 요것이 얼마가 되나요? 9800뿔. 나온 거 그대로 적었죠? 단기 매입액인데 단기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면수 운임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210만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자, 돌려준 게 5만원이에요. 그럼 요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되나요? 210만원에서 5만원을 빼니까 205만원이 되겠네요. 2050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되셨어요? 자, 됐어요. 자, 요거 단기 매입액이 200만원인데 매입 운임, 운반비는 살포, 팔다.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되겠죠. 살 때니까 210만원. 근데 돌려준 게 5만원이에요. 그럼 205만원. 요거 205만원 되셨죠? 그러면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면 한번 해볼게요. 305만원이네요. 305만원 빼기 305000 빼기 98만원 980000은 207만원이네요. 207만원인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꼭 계산기 꺼내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물론 100만원, 200만원에다가 100만원 빼고 이러면 암산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하세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단기차익금 맞고 장기대여금 맞고 요거 맞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4번은 뭐가 됩니까?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죠. 이거 800번째인가 아시겠어요? 선생님, 나는 이거 모르는데요. 알았어요. 이렇게 보기에 계정과목이 4개 놓으면 뭐 눌러보면 된다? 계정과목 및 주요등록. 그랬어. 컨트롤 F.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500번째 안 쓴다 그랬죠. 600 안 쓰고 700 안 쓰고 817번에 세금과 공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들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죠. 200번 되겠네요. 장기 대여금 100번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무튼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7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7번 문제 다시 한번 더 최종 정리합니다. 보기에 이렇게 계정과목이 4개가 나타날 때는, 답을 모르실 때는 어디 눌러보면 된다? 실기 화면을 계정과목 및 주요등록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무조건 답은 찾아집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거 결산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개하면 되겠죠. 공개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료 승급분을 계상하다. 자, 임차료는 임차료죠. 임차료 됐나요? 돈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자,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지금 주는 거니까 승급 비용이 되겠죠. 맞나요? 먼저니까 뭐 적을까요? 선. 그리고 주는 거니까 급. 승급 비용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됐고, 다음 승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어느 변? 차변. 1번의 정답입니다. 됐나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 뭐에 대한 말입니까? 임대료에 대한 말이죠. 임대료니까 임대료 적으면 됩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 주는 내용이에요? 받는 내용이에요? 선수니까 받는 거잖아요. 맞죠? 받는 것은 수익. 먼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먼저 선.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받는 거. 선수니까 선수 수익이 됩니다. 요거 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부채니까 요놈이 어느 변에 가야 될까요? 대변에 와야 됩니다. 2번의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어요? 3번. 자, 이자 수익이네요. 이자 받는 내용이네요. 맞죠? 이자 수익입니다. 자, 앞에 거 만듭니다. 자,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이니까 뭐 적을까? 수익. 됐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먼저예요? 못이에요? 못이니까 미. 받는 거니까 수. 미수 수익인가 아시겠습니까? 다음.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이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어느 변? 차변.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정답입니다. 4번. 이자 비용 미취급분. 자, 이자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죠. 맞아요? 이자 비용. 자, 주는 거니까 뒤에 두자 뭐 적을까요? 비용 적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먼저 줬어요? 못 줬어요? 먼저면 선, 못이면 미. 못이니까 미.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 급. 미급이 없으니까 지자 붙여주는 센스. 미지급 비용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리 잡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면 어느 변? 이것이 대변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계부터 먼저 돼야 돼요. 사실 이것은 이론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기 시험입니다. 자, 결산정리상으로 오는 것은, 자, 재무제표에 비용이 발생돼야 되고 부채가 증가돼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되는 거. 자, 어떤 거? 이자 비용. 맞나요?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되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 8번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푸실 수 있는 분은 결산 잘 하시는 분입니다. 8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틀린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8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전산에게 2급치고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이 문제를 내 능력으로 맞추었다, 맞출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요거 결산은 거의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네요. 자, 자본적 지출. 우리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있죠. 틀린 것은. 자,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자본적 지출인데 1개는 수익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가
내용연수가 향상되거나 맞죠? 내용연수가 향상되거나 가치가 경격히 상승하는 지출을 뭐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그럴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일 때는 뭘 한다? 수선비로 회계 처리되는데 다만 차량 운반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해결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요거에 대한 몇 병입니까? 9병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1번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의 지출. 예, 맞습니다. 내용연수 증가되네요. 생산능력 증가되네요. 답은 몇 번? 수진,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이는 뭐예요? 이 지출이 없으면 해당 자원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답은 뭐? 수익적 지출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9번이 틀리신 분은 이거 정확하게 구분 못한단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9병을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번. 자, 요거 안 했던 거네요.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부정과 오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나 사건을 문서화하면 회계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호 관련 업무를 서로 다른 종업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 분장이다. 그렇죠? 한 사람이 회계 업무만 다 봐버리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합니다. 다음, 내부 통제를 설계하면 모든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모든 게 방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세청도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어떠한 게에도 내부 통제를 한다고 해서 방지가 예방이 되는 거지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란 말이 사실은 틀렸죠.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는 없다. 요즘 유치원 뭐 말이 많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하겠죠. 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1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손익계산서 비용과 수익 나타나는 거죠. 1번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증가, 비용이 감소 이런 말 안 썼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맞나요? 예, 1번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은 총액 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세부 항목이 틀렸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어디에 나와요? 재무상태표에 나오죠. 유동성,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자, 요것은 여기에 1, 2병에 나와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나와 있죠. 점검하기 빠른 것부터 부채는 빨리 갚아야 되는 것부터 먼저 적어야 되는 것을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며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재무상태표에 놓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또 나왔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백 번대를 말한다. 800번대에 해당하지 않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비로 끝나면 싹 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비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비로 끝나더라도 비용 아닌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놈이 뭐다?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 했습니다. 맞나요? 이 말 기억하셔야 되며 두 번째, 나는 기억 못하는데요. 알았어요. 어디 찾아보면 될까요?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개발비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개발비. 개발비는 239번이죠. 맞아요. 이게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에요.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중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면 작게 적으면 재무제표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되네요. 단기 순이익은 뭐 총수익에서 뭐를 뺀다? 총비용을 뺍니다. 빼고 그리고 기말 자본 있죠. 기말
자본은 뭐? 기초자본,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입니다. 맞나요? 자,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비용을 작게 적었네요. 그러면 총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맞아요? 줄어들잖아요.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안 적으면 비용이 줄어들죠. 요게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더하기가 늘어나니까 기발자본은 뭐? 늘어납니다. 됐습니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자산의 증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비용의 감소 맞죠? 자본의 증가 맞죠? 자, 순이익의 감소 틀렸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어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 늘어났잖아요.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니까 자산이 안 줄어들잖아요. 자산이 늘어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은 이것이 말로 관계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18병 공식입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14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주식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2018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얼마고? 한번 볼게요. 6월 1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생생의 주식 1000주를 액면가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 1000주를 주당 12,000원. 그러면 이거 얼마 주고 산 겁니까? 120만 원이죠. 1200불 주고 샀네요. 인데 자, 12월 31일 날 얼마로 바뀌었어요? 1300불로 올랐네요. 맞아요? 얼마 올랐습니까? 110만 원. 10만 원 이익 받나요? 손해 받나요? 이익 받죠. 그러니까 평가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보면 평가이익. 팔아서 이익 보면 처분이익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평가이익 얼마? 10만 원.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실무 문제로도 잘 나와요. 꼭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1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이네요. 다음 중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거래 내용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분개부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틀린 거죠. 분개부터 하고 출발합니다. 이거 보통 예금에 이자 받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따라서 뭐 돈은 안 듣겠습니다. 뭘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뭐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주는 것은 이자 비용, 받는 것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자산의 증가.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자 수익이니까 요거는 뭐? 수익의 발생. 됐나요? 이렇게 되면 요거 한번 봐요. 자, 답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이것도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맞아요? 뭘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맞죠? 보통 예금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먼저 받았으니까 좋네요. 계약금 주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먼저니까 선, 주는 거니까 금, 돈이니까 금이 되고요. 돈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도 되니까. 그리고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 줬죠. 보통 예금 이렇게 되네요.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증가예요. 그리고 보통 예금 자산이죠.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자산 감소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보니까 손익거래, 교환거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계정과목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으로만 구성된 것은 교환거래예요. 두 번째,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거래는 계정과목이 두 개이면서 한 개가
비용이나 수익인 것. 비용 또는 수익인 것. 그리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이 나오는 것. 이 되네요. 1번 가번은 손익거래다. 계정과목이 2개면서 이자 수익 맞죠? 1번 맞습니다. 답은 교환거래다.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것만 나왔죠? 맞습니다. 가는 차변의 비용이 발생. 틀렸죠? 대변의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답은 나는 차변의 자산 증가 됐죠? 대변의 자산 감소 맞네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31회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